안녕하세요, 청입니다. 자, 2023년도 손해평가사 1차 완전 합격 클래스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지난 22년도 커리큘럼을 끝내고 나서 긴 시간 동안에 나름의 깊은 어떤 반성과 성찰 이런 것들을 분석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들은 앞으로 가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고, 그래서 23년도에는요 제가 정말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특별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정말 완벽한 강의를 좀 준비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 1차 시험이 무엇을 위한 시험인가? 결국에는 무슨 내용을 물어보는가에 대한 내용 해야 되겠죠. 자, 일단 우리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가 하는 일은 결국에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금액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보험금 지급을 위한 일입니다. 보험금 지급.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보험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보험일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다시피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보상해 주는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 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보험금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가볼게요.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보험회사와 이제 계약을 맺었어요. 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자, 이 보험이에요. 우리가 하는. 자, 그러면 이 보험은 뭐다? 만약에 A씨에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내가 농축산업을 함에 있어서 재해가 발생해서 나의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나의 경작에 피해를 입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손해가 이만큼이다 라고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A씨는 보험회사에게 무엇을 하면 되겠어요? 나한테 이렇게 보험금을 주세요라고 보험금을 청구를 하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를. 자, 그럼 보험금을 청구를 받았다. 보험회사가. 그럼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그냥 다 주면 돼요? 아니죠. 평가를 해야 돼. 평가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일련의 과정, 보험 계약을 맺고 보험금 청구 이렇게 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고 이 일련의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우리 업무인 보험금 지급에서 무엇을 따지면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금액이겠죠. 그런데 금액 전에 따져야 될 것은 이럴 겁니다. 정말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줘야 할까? 라는 내용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농축산업에 대한 재해 보험은 예를 들면 벼에 대한 보험이었어요. 벼에 대한 보험인데 내 그 벼 옆에 밭에 무를 키우고 있었다. 근데 무가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럼 보험금 줄 수 있어요? 아니죠. 내가 가입한 보험은 벼에 관한 보험이야. 즉 그런 것들, 즉 보험자가 정말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즉 첫 번째로 이 책임에 대한 여부를 따져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금액 얼마를 줘야 되느냐,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따질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보험 계약을 맺을 때에 정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보험 계약을 맺을 때 이 모든 내용들을 정해놓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금을 평가할 때 모두 이런 식으로 우리 계약사항에 의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라는 내용이 이 보험계약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일일이 가입자와 보험회사가 일일이 정해서 가입할까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핸드폰 가입할 때, 핸드폰을 가입을 할 때에 가입 약관 보시죠. 약관에 서명하세요, 서명하세요, 서명하세요 하잖아요. 뭐 은행 가서 통장 만들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마다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받는 계약을 할 때마다 약관을 보여주고 쫙 약관 내용 있으면 동의, 동의, 동의 이렇게 하시죠. 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보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하나씩 정할 수가 없어 얘기하면서 그렇죠. 그리고 가입자는 그럴 만한 사실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리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수많은 가입자들이 있는데 핸드폰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입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하나씩 문장 하나하나를 하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험회사가 즉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보험 계약의 내용을 정형화시켜서 우리가 먼저 딱 만들어 놓자. 그래서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맺을 때에 저희 상품의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고 동의를 딱딱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뭐냐면 즉 이 보험 계약을 정형화시켜서 딱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 약관입니다. 약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약관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에서 쓰는 약관이니까 이제 보험 약관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이 보험 약관은 보험 상품마다 또 다를 겁니다. 그렇죠? 상품마다 계약의 내용이 달라야 하니까 즉, 자, 이 내용 이거 우리가 지금 한 이거 있죠. 이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2차 시험에서 우리가 치르게 되는 겁니다. 2차 시험에서. 제가 작년까지 22년도까지는 사실 2차 시험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좀 강의가 이제 7년이죠. 7년. 그래서 강의가 조금 이제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제가 이제 이 손해평가사 그리고 손해사정사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업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농업직 공무원의 재배학과 식용작물학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올해에는 제가 1차 강의만 하게 됐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제 2차를 미리 공부하시려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연히 1차 내용과 2차 내용은 연결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2차 시험에서 1차 내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죠. 하지만 이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관계다? 수학에서 1차 시험이 사칙연산이다. 그리고 2차 시험은 미적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칙연산 모르고 지금 미적분 먼저 공부하시려는 거랑 똑같다. 2차 먼저 보시려는 분들은. 근데 간혹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나 그런 글이 있죠. 동차 합격하려면 2차 먼저 봐야 된다라든가 그런 것들. 그거는요. 그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모두에게 일반화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사칙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미적분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미적분 시험에서 사칙 연산 자체에 대해서 막 물어보진 않겠지만 사칙 연산을 모르면 또 못 풀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좀 알아 보험에 대해서 난 바로 2차 들어가도 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2차 들어가셔도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손해평가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특히나 보험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둘째는 뭐냐면 이 2차의 내용이 손해평가사 2차의 내용이 유독 개정이 좀 심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뭐 미리 해놓는다 해도 나중에 가면 또 개정이 많이 돼요. 다시 보셔야 되는. 특히나 계산식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바뀌고 나면 좀 굉장히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심플하게 2차 딱 끝내고 남은 기간 또 2차 빨리 끝내시고 1차 시험 보자마자 합격 딱 가다마 채점에서 합격 딱 해서 바로 2차 시험 심플하게 공부해서 집중적으로 공식 암기하고 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오히려 효율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시죠. 그렇게 해주시고 자 어찌됐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게 2차 시험이고 이 내용이 결국에는 우리 손해평가사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뭐에 대해서? 이 농축산업재해보험에 대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보험 약관이 결국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쵸? 결국에 2차에서 중요한 것은 약관입니다. 왜? 모든 내용이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즉 이제 2차로 여러분들이 가시면 정말 약관이 기본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이제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 약관은 누가 만든다? 약관은 보험회사가 만들어요.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도 만들면서 보험 계약의 내용을 다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실행하는 것도 사실 보험회사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전문 지식도 없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분쟁이 생겼을 때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즉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에 대해서 지켜줘야 하는, 그렇죠? 이 과정에서 지켜줘야 하는 법이 있을 거고요. 법으로는 다 정할 수 없지만 관습적으로라든가 물론 관습법도 있습니다만 관습적으로라든가 그리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정형화해 놓고 오랜 기간 동안 정립되어 온 것들이 있을 겁니다. 즉 법과 이론이 있을 거예요. 이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것을 지키면서 보험회사가 약관을 만들고 시행을 하는 거죠. 즉 이 내용이 1차 시험의 내용이고요. 우리는 법 중에서는 상법 중에 보험편이 있습니다. 상법 중에 보험편. 자, 우리 보험계약 거래도 가입자가 보험료를 주고, 그렇죠? 보험자는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죠. 돈을 주고 돈을 주죠. 그렇죠? 돈을 주고 돈을 받죠. 그렇죠? 즉 이것도 상행입니다. 보험계약도 상행위, 즉 상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법들 중에서도 상법 중에서도 보험편을 따로 마련을 해서 제정을 해놨어요. 제정을. 왜 그랬을까요? 보험계약은 도대체 다른 상거래들과 어떤 특이한 점이 있길래 상법 보험편이라고 특별하게 지정을 해놨을까라고 하는 것이 상법 보험편의 존재의 이유고 거기에 대한 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엔 되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법은요. 재해보험법령 그 다음 과목이죠. 재해보험법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자 재해보험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왜? 우리 농민들,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정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라라고. 왜? 국가가 지원을 하고 국가가 운영을 한 물론 실제적인 운영은 현재는 이제 주로 농협에서 하고 있죠. 농협 손해보험에서 하고 있지만 그 운영은 이 취지, 보험의 취지 자체가 국가에서 농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 상법보험편은 그냥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정해놓은 거죠. 그렇죠? 이것은 어떨까요? 네, 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농업재해보험법령입니다. 이 재해보험법령은 재해보험에 관해서만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해라 라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도록 할 건데 이것은 사실은 자, 이 상법 보험표는요. 이해 플러스 암기입니다. 이해 플러스 암기. 하지만 재보험 법령은 거의 제가 99% 암기입니다. 99% 암기. 그래서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상법 보험표는 자 우리 2차 시험은 교과서가 뭐라 그랬어요? 약관이죠. 약관. 상법 보험표는 교과서가 뭘까요? 우리가 교과서 기본서라고 할 수 있는 법이죠. 법. 이 상법 보험편에 법조문입니다. 법조문이 기본서예요. 법조문. 이 법조문 여러분들 이제 제가 본 수업에 들어가면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제공해드릴 건데 보시면요. 상법 보험편 전체는 한 6장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4장, 3장 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보험 과목 이름이 상법 보험편이야. 그리고 법조문이 많이 쳐봤자 6장, 시험에 나오는 건 4장 반, 4장, 뭐 3장 반 정도 돼. 만약에 나 그냥 이거 외워버릴래. 네, 맞아요. 만약에 내 머릿속에 법조문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무리 시험이 지지고 볶고해도 내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 특히나 이것은 1차 시험이고 절대평가. 그렇죠? 우리는 이 수준만 딱 맞아주면 됩니다. 그럼 커트만 딱 넘어가 주면 돼요. 일정 부분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법조문을 다 알고 있어. 머릿속에 있어. 오히려 불합격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법 보험편 할 때에 중점적으로 둘 것은 뭐냐면 이 법조문을 제가 그대로 이 구조 그대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드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새겨드리는 작업.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을 할 거냐면 앞에 보험에 대한 완전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 정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보험학과에 가서 보험학과 전공 1학년 전공 수업 첫날에 들을 수 있는 정말 그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보험은 이런 식으로 왜 탄생을 해서 지금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재의 법조문들과 보험 상품들 이론들이 이러한 구성을 띠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그 기초를 제가 초반부에 해드릴 거예요. 상법 보험편 할 때.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 법조문을 머릿속에 새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상법 보험편은요. 물론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시겠죠. 근데 교재는 교재대로 보시면 되고 저는 딱 이거 위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위주 플러스 판서, 필기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풀고 모의고사 하고 할 거예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거면 여러분들 100점, 사실 100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전제하에 100점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자신할 수 있고요. 자, 재보험 법령 파트는 암기라고 했습니다. 암기. 네, 이거는 여기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조문 하나를 좀 이해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씩 이해하면서. 그런데 여기는 정말 구체적인 내용. 예를 들면 뭐 재보험법의 보험에 대해서 심의회가 있는데 심의회는 몇 명으로 구성한다. 뭐 손해평가반은 누구 해서 자격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이것도 몇 명이서 된다. 며칠 내에 뭐 해야 된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건 100% 암기죠. 이거는 이 수업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최대한 빠르게 쉽게 암기를 할 거냐. 그것을 중점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것을 중점으로 할 거고. 자, 마지막 이 제일 난이도가 높은 재배학 있죠? 재배학.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러한 지금
법 과목과 이론 과목 둘로 나뉘었는데요.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법 과목 같은 이러한 과목에 이런 거죠. 이러한 법 과목의 장점은 뭘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법조문. 이것도 법조문이 당연히 있겠죠. 즉 장점은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용어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틀 안에서만 공부하면 충분합니다. 되시겠죠? 단점은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예요.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항상 매년 용어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매년 다르게 시험 문제를 내줘야 되는데 물론 기본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당연히 갖게 되겠죠. 어찌됐든 그런데 그렇다고 똑같이 낼 수는 없잖아요. 어찌됐든 매년 다르게 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범위도 정해져 있고 용어도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다르게 낼까요? 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사실 재해보험 법령은 난이도가 올라갈 거리는 없어요. 그냥 저스트 순수한 암기라서. 근데 이 부분은 충분히 거리가 있고요. 충분히 거리가 있고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리고 이 시험이 결국에는 이것을 지향한다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손해사정사에서는요. 1차에서 보험계약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근데 네, 상법보험편을 보험계약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손해사정사에서도 합니다. 근데 손해사정사는 지금 46회인가요? 시험이 46년 7년인가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요. 여기에 이제 뭐 판례 들어오고 사례 들어오고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법조문 위주로만 충실하게 가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런데 점점 결국에는 손해사정사의 보험계약법이라든가, 그렇죠? 이 방향으로 점점 가겠죠. 점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제가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면 기출 분석표를 같이 분석을 해볼 거예요. 보면 보입니다. 이제 보면 조금씩 그리고 실제 기출 문제를 보면서 분석을 또 할 건데요. 보면 실제로 이렇게 변하네. 이렇게 한두 문제씩만 크게는 안 변하고 그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만약에 상법보험편에서 정말 고득점, 100점, 고득점을 받고 싶다면 약간의 한 단계만 난이도를 올려서까지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 고득점까지 받아야 돼요? 그냥 합격 점수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재배학, 무슨 재배학 개론, 무슨 이론 시험이죠. 이론 시험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뭐냐면 그냥 이거 거꾸로 가져오시면 돼요. 자, 이러한 이론적인 시험의 단점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시험이 해가 거듭되면 어느 정도 이 틀 안에서 나온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정형화가 될 뿐, 즉 가이드가 있을 뿐 범위가 정해진 건 아니죠. 이론이라는 게 범위가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정해진 게 어디 있어요? 이론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죠? 교수님들이 전공을 뭐 하시는 분들이 또 출제자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 출제자분들도 다 교수님들이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범위 그리고 그 안에 쓰는 용어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정해진 게 없다는 게 또 너무 수험생 입장에선 짜증나는 일이죠. 하나의 의미를 결국에는 이거 얘기하는데 막 같은 단어가 여러 개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게 힘들다. 그럼 장점은 그렇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난이도를 1차 시험에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2차 시험이다 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죠. 그럼 변별력을 세게 줘야 되니까
문항수도 적어지고 그렇죠? 근데 1차 시험은요, 여러분들 문항수도 많고 그다음에 커트를 하는 시험이니까 그렇게까지 변별력을 줘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올려줘야죠. 2차로. 즉 그 자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2차 시험을 보기에 충분한 지식이 있다라는 것이 검증되면 올려줘야죠. 즉 100점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고득점 이야기를 여기서 했느냐? 재배학의 이 단점 있죠. 이 단점이 유독 큽니다. 이게 유독 커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이 과목들을 공격 과목으로 가져가시고 이 과목은 방어 과목으로만 가져가셔서 이거는 딱 40점 꽈락을 넘기시는 걸 목표로 하고 여기서 최대한 정말 욕심을 낸다면 100점까지도 바라봐서 최대한 높여서 평균을 맞춰서 합격을 하자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입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보면 아세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제가 그 농업직 공무원도 하다 보면요, 거기는 여기보다 범위가 더 넓습니다. 손해평가서보다 공무원 시험은 훨씬 넓고요. 굉장히 기초 그러니까 순수과학, 생물학 내용도 많이 물어보고 하여튼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훨씬 심해요. 이게 제가 그것들을 하고 또 이 손해평가사 강의를 하고 단연하고 하면서 느낀 것이 이 전략입니다. 이거 물론 그 공무원 시험은요, 여러분들 박 터지기 때문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100점 거의 100점 목표로 합니다. 다 맞는 걸. 왜냐하면 공부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이걸 이 한마디로 다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준비할 때는 정말 제가 재배학 전공책 그리고 막 기출 12, 10년치를 탈탈 털어서 다 알려줍니다. 다 빠지는 거 없이 정말 탈탈 털어서 그러다 보니 이 손해평가사의 범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이 손해평가사 범위가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 재배학에서는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는 것이 좀 이제는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해평가사 기출들을 쫙 분석을 해보면 결국에 손해평가사에서 주로 나오는 파트도 이거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저의 개인적인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요?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1순위로 공부하실 것들이에요. 1순위. 자, 이건 역시 교재도 보시면 굉장히 두껍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무원을 준비하신다면 그것을 다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손해평가사 시험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1순위로 해서 하나씩 해서 이거 먼저 깨드릴 겁니다. 이거 먼저 마스터하고요. 기출문제 실제로 기출 분석, 문제풀이 반 들어가서 기출을 딱 풀어보시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나눴구나. 결국에 여기서 다 나오는구나를 아실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건 역시 제가 판서 플러스 필요하다면 교환을 위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교재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 재배학도 마찬가지고요. 교재는 여러분들이 보조적인 수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교재가 두껍다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죠, 여러분들. 장점은 당연히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게 장점일 겁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제 정말 시험에 필요한 내용이 그렇게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사교육하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순위, 정말 필요한 게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판서와 교환을 통해서 정리가 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강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충분히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고득점 받으실 수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 같은 것들을 보조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싶다. 뭐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이렇다. 내용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 자, 지금 제 과정은요, EDF 클래스, EDF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E, 에센셜, D, 드릴, F, 파이널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에센셜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정말 에센셜한 것들, 필수적인 것들 뽑아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새겨드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제가 올해 특히 신경 쓴 것은 정말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정말 완전히 쉬운 기초 이론부터 심화까지 쭉 갈 거예요. 특히나 기초 이론 부분들 조금 더 강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베이스를 완전히 잡으실 수 있도록 그러한 측면들을 많이 보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에센셜은 그러한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드릴 과정은 우리 훈련이죠. 드릴, 훈련.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연습 문제, 그리고 기출 문제를 통한 이제 기출 분석을 할 거예요. 기출 분석을. 여기까지 하시면 시험 보기 사실 여기까지만 하셔도 제 목표는 여기까지만 끝내셔도 시험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널은 뭐냐면 최종 요약 단계예요. 그래서 핵심 요약하고요. 이게 법 같은 것이 개정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시험 직전에 개정 잘 안 하죠. 안 하는데 제 경험상 아주 특이한 경우에 시험 직전에 개정되는 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는 뭐 시험 직전에 이슈가 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최종 개정 체크를 파이널에서 또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볼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과정이 진행이 될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업로드 스케줄, 제가 동영상을 강의를 올려드리는 스케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제가 강의가 이런 스케줄로 올라가니 여러분들이 일정을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라는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6월에 아니면 빠르면 5월 말이죠. 여기 하여튼 이쯤에 시험을 보죠. 그래서 자, 10월 달부터 이제 뭐 10월 중순부터 시작을 하겠죠. 10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2월 달 정도까지의 세 과목의 에센셜을 다 끝낼 겁니다. 에센셜을.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 다 할 거예요. 다 할 거고요. 자, 3월 달에 이제 드릴을 끝낼 겁니다. 드릴.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끝냈기 때문에 3월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드릴, 훈련이에요. 문제 푸는 훈련을 막 할 겁니다. 되시겠죠? 그리고 4월에 한 달 동안 이거를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강의는 몇 강 안 될 겁니다. 어찌됐든 4월에 하는 이유는 그래도 시험 직전에 이거를 3월에 시작할 수도 있어요. 스케줄상. 그런데 아무래도 최종 개정 체크도 있고 시험 직전에 이것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근데 또 직전이라고 해서 너무 직전으로 가면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우시니까 적어도 뭐 한 달 정도, 짧게는 한 3주 정도 사이를 주고 정말 마지막으로 완성도를 높이는 시간. 내가 여기까지 공부하면 사실은 시험을 볼 수 있는 수준인데 이것을 하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거죠. 뭐 내가 디테일을 체크 못한 게 뭐였나 아니면은 뭐 까먹었던 게 뭐였나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체크하고 모의고사 보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로 갈 거고요. 중간에 혹시나 제가 어떤 사유가 생겨서 연장이 되거나 변경이 되면요. 그때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번에도 약간 2주 정도 개강이 미뤄졌습니다. 제가 더 빨리 하려고 했었거든요. 더 빨리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미뤄졌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23년도는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제가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거는 제가 22년도 하면서 사실은 손해평가사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저의 강의 인생을 정말 반추해보고 많은 반성과 성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좀 고민과 노력을 실제적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 1차는 제가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라는 대로만 따라서 열심히는 당연히 붙는 전제죠. 근데 여러분들 하신다면 반드시 1차 쉽게가 아니라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쉬운 건 없죠, 여러분들. 제가 강의 초기에는 쉽게라는 표현을 조금 썼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표현이었는지, 그렇죠? 우리가 쉬운 거는 없죠, 그렇죠? 쉬운 거는 없죠. 뭐든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나 손해평가사도 어느덧 이제 물론 다른 긴 시험에 비하면 아직도 어떤 짧은 역사지만 그래도 어느덧 1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0년을 바라보고 있어요. 좀 있으면 10년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무게감이 조금씩은 더 생길 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코 이것이 쉽게 생각할 시험은 이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 저와 함께해서 같이 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이제 나중에 2차 가셔서 도움이 될 겁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부분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1차 내용을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저와 함께 본강의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리엔테이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